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8인 2023년 집값 전망 2-1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부터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그다음에 엘리엇 TV, 아포유 이종원 대표, 박원갑 위원, 그다음에 송사무장,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 그다음에 부경꾼 박진규까지 총 8명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1편과 2-2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릴 4명의 전망 요약을 보면은 폭락, 그리고 한 명은 폭등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과거처럼 길 것, 그 다음에 4에서 5년, 8년, 그 다음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옆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HAI,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 다음에 DSR, 엘리엇 파동, 그 다음에 심리 거래량, 이렇게입니다. 네, 먼저 한문도 교수님부터 이렇게 주장한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0에서 50% 폭락을 얘기했는데 07년 고점에 산 사람은 2015년 7년 만에 원점을 회복했고, 그리고 경제 이론상 40%까지 하락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는 일찍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제가 좋고 소득이 증가해서 계속 상승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PMI, PPI 지수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이 25.7에서 30%이 정도가 돼야지 안정적이다. 이렇게 조사를 한 분석이 있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금융공사에서도 DTI 25%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2022년 7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3.7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DSR과 같은 건데, 만약에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다 하면은 소득의 25%를 주택 구입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라는 것은 소득의 50%를 주택 구입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의 50%를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는 건 너무 높죠. 그래서 아까 전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공사가 얘기한 것처럼 DSR 30%가 안정적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50%를 30% 낮추려면 집값의 40%가 하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이 DSR을 보는 거는 소득만 보는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거보다는 소득과 금리를 한꺼번에 보니까 더 좋은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환원율에 대해서 말하는데, 현재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 금리는 5%니까 거의 반토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토막이 나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만약에 지금 집값이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면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빚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면 조정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버블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일본의 버블은 그 당시 대출이 LTV 100%에서 120%까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 신도시 삽을 이미 떴을 때 버블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3기 신도시 삽을 뜨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원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원의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IMF는 3년 반 만에 회복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7년 만에 회복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의 시기는 비슷하게 과거처럼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의 신호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지금 현재 200쯤에서 쭉 내려가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타이밍, 이때가 반등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전문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이고, 그다음에 연대 원주 캠퍼스 특수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부동산 하락을 뚝심 있게 주장해왔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호언장담을 했었고, 그리고 2년 후 2015년에 부동산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2020년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버블 붕괴, 그날 이후라는 책을 2011년 말에 썼고 이 저서의 내용은 2020년 하락 예측 저서입니다. 다음은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2019년부터 원래는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집값이 올랐던 것은 비정상적인 상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 그리고 미중 무역 정쟁으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죠.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집값 하락의 근거로는 DSR과 금리 인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DSR과 금리 인상의 근거로 집값 거품 그리고 가계부채를 얘기했습니다. 집값 거품은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총 이렇게 4가지를 말했는데 결국 집값 하락의 근거는 이 DSR 한계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커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 DSR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 DSR에서 좀 더 살펴보면 기존에는 집값의 40% LTV 40%를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5억에서 13억이 되었는데 지금 이 가격은 KB 서울 중위 가격입니다. 2014년에 4억 8,500 정도였고 2022년에 12억 7천 그러니까 5억에서 한 13억으로 올랐다 이 상황이고요. 집값이 5억에서 13억으로 올라서 대출은 2억에서 5.2억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 LTV 40%가 아니라 DSR 40%를 적용하면 그리고 주담대 금리 5%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가구 소득은 중위값인 4,836만 원을 적용하면 대출은 아까 5.2억에서 3.4억으로 떨어집니다. 이 5.2억의 대출은 아주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5.2억이 3.4억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데 대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빚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DSR 20%만 되면 하우스푸어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주담대 보유자 DSR이 47.6%였고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가 1%가 오르면 DSR이 58%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지금 2%가 올랐으니까 DSR은 당연히 60%를 넘겼죠. 이 DSR 60%는 너무 높은 상황이고 적어도 이 DSR 60%가 40%나 크게는 이제 20%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40%가 되려면 30% 정도 빠져야 되고 DSR 30%가 되려면 집값이 50%가 빠져야겠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락의 사이클이 2027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6억 695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22년 기준으로는 50% 정도 하락해야 정상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50%까지 하락을 하지만 무릎 정도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구매를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또한 받으면 안 된다고 했고 지금 분양가가 아파트 정상 가격보다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폭락을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얘기 같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4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91년, 그다음 98년 IMF 금융위기 이런 걸 안 겪어봐서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는 45.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고 부동산 업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구독해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2019년부터 하락론을 주장한 유튜버입니다. 다음은 엘리엇TV입니다. 2021년 4월에 상투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21년 10월에 상투를 쳤습니다. 6개월 정도를 못 맞췄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은 34년간의 상투를 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8년간 하락을 하는데 8년 뒤인 2029년 10월을 기점으로 52%까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지수로 52%까지 하락을 하는 거니까 어떤 물건은 70%까지 어떤 물건은 20%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도로 보면 2015년 가격으로 회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8년이 빠지는데 8년이 쭉 빠지는 게 아니라 3년 빠지고 그 다음에 2년 오르고 그 다음에 3년 빠지고 이렇게 3, 2, 3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계약서, 실제 부동산에서 계약되는 그 계약서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상투를 치고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 10월로부터는 1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년 정도 빠진 후 대반등이 있을 것이고 이때 진입할지 안 할지 그것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이제 선제적으로 집을 팔았고 8년 뒤에 다시 집을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하는 지수로는 입주 물량, 그다음 미분양, 임대 말소 물량, 그다음에 아파트 비중, 그다음에 결혼 10년 차 부부의 수, 그다음에 아파트 시가총액 지수 이렇게 참고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입주가 폭발하면 상투다, 이것이 아니고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상투였었고, 그다음에 하락하면 미분양이 쌓인다, 이것도 오해이고, 미분양이 바닥일 때 상투다, 이게 그래프 과거 지수를 보면은 이게 맞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 10년 차 부부,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데, 나한익 노무라증권 리서치 실장의 분석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매수 가능 인구 25세에서 64세, 이 지수를 보면 21년 아파트 폭락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10년 차 부부의 수, 그다음에 아파트 매수 가능 인구, 이 지수로 일본, 미국, 스페인의 꼭지가 다 맞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마무시한 폭락이 있을 것이고, 한 명을 언급했는데 박승 전 하는 총재가 30년 하락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엘리엇 TV는 매일 아침 실거래가 방송을 하고 있고, 계약서 기준으로 2021년 10월부터 집값이 꺾였고, 호가와 실거래가는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이게 실거래가가 바로 나오는 지수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원의 매매가 지수, 그 다음에 KB 매매가 지수, 이게 좀 이 실거래가 지수보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락의 근거, 2029년 말이 바닥인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엘리엇 TV의 이름이기도 하죠. 지금 왼쪽 위에 엘리엇 TV의 그림을 보면 엘리어트 파동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랑 지금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근거를 얘기하기 위해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파동이 이제 상승장 5개, 1, 2, 3, 4, 5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하락의 파동 3개, A, B, C 이렇게 하락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걸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보면 87년도부터 시작하는데, 87년도에 바닥이었고, 이제 91년도에 상투, 그 다음에 98년도에 바닥, 그 다음에 06년도에 상투, 13년도에 바닥, 그 다음에 21년에 상투,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21년. 그래서 21년에 상투를 치고 이제 하락을 하는데, 지금 하락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A, B, C. 그러니까 쭉 8년 동안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하락하고 2년 상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하락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게 놀라운데, 지금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871년생 미국의 재정문제 담당 회계사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발견한 가격 변동의 법칙, 이 이론은 시장의 가격이 일정한 리듬을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잘 맞는 것은 제가 참조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좀 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번 조정은 13년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하락이 아니라 87년부터 시작된 34년간의 큰 상승에 대한 아주 큰 하락이 있을 것, 작은 하락이 아니라 아주 큰 대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진보 정권일 때는 뭐 아파트 폭등, 보수 정권일 때는 아파트 폭락, 이게 아니라 정권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 사이클과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엇 TV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독자 48,000명을 보유한 채널이고, 시계열 데이터 통계 분석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주창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분이죠. 아포유님의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6개월 전에 김작가TV 채널에서 집값 상승 피할 수 없음, 이런 영상을 촬영했고, 4개월 전에 심사임당 채널에서 7년 연속 적중하는 부동산 분석가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24일 직방TV 채널에서 과도한 공포는 이제 그만이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거래가 초급감한 결정적 원인은 금리 인상 부분이 영향을 분명히 주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공포가 있다고 하고, 작년 11월부터 부동산원에서 집값 하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버슈팅이고,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들, 뭐 집계 이래 최고의 폭락이다, 이런 건 아주 과도한 공포론이라고 합니다. 22년 8월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 및 평균 거래가 상승 하락 현황을 보면 10월 18일 기준이고,
전월 대비해서 37%가 상승 거래량이고 54%가 하락 거래량입니다. 물론 지금 8월에 하락 거래량이 조금 더 많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뭐 폭락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이고, 하락 거래한 이 하락 거래가의 평균이 8억 8,700이고 그다음에 상승 거래한 상승 거래가 평균이 9억 5,3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율로 따지면 전월 대비해서 상승 거래가가 상승한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2년 1월부터 8월까지 상승 거래의 전월비 상승률이 10%가 넘었고, 그런데 이 기간에 하락 거래의 전월 대비 10%가 넘은 건 8월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애들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다. 8월까지는 상승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과도한 공포론이 있고, 이러한 공포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매수할 수 있는 사람조차 매수하지 않고 전월세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수 대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고, 하지만 매도 대기 수요는 누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 대기 수요는 매도할 타이밍이 존재하는데, 매도할 타이밍은 전세 종료 타이밍이죠. 그때 이제 맞춰서 매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매도 물량이 2개월째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것이 거래량이 소폭만 증가해도 폭등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은 너무 거래량이 안 나온 이상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 거래량 바닥의 원인은 금리,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지금 공포를 조정하는 심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고, 이 영상이 아포유님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이제 호스트로 부자병법 박병찬님이랑 놀라운 부동산 놀부님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박병찬님은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을 넘어서 미쳤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정상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놀부님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은 금리 인상 금방 적응한다. 그리고 정치가 경제에 들어왔을 때 망하는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한 달 거래량은 600건밖에 안 되고, 이것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정말 낮은 최악의 거래량이고, 이 거래량이 1,500건만 나와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정말 싼 초급매 매물 이런 건 안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버텨보자 하면서 폭탄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고, 지금 이 폭탄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포유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금 구독자 21만 부동산 유튜버이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건설사에 근무를 했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부동산 카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를 나오고 나서 2015년부터 상승을 예측을 해서 7년간 적중을 했다고 합니다. 즉 2015년부터 쭉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계속 맞춰왔습니다. 7년간 적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네 분을 소개해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문도 교수님 4에서 50% 폭락을 할 것이라고 했고, 하락 기간은 과거처럼 IMF나 금융위기처럼 길 것이라고 얘기했고, 근거로는 HAI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근데 이 지수는 DSR이랑 똑같은 거죠. 근거는 한문도 교수님 라이트하우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하우스는 40에서 50% 폭락, 기간은 비슷하게 4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엘리엇 TV는 52% 폭락, 8년간이고, 근데 이 8년이 3년 하락, 2년 상승, 3년 하락. 근거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포유님 거래량만 풀리면 폭등을 할 것이라고 했고, 지금 주춤하는 이유는 심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박원갑 위원님, 그 다음에 송사무장님, 그 다음에 김재경님, 부경꾼 박진규님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전문가 영상도 원하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